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괴담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 현장에서 친해진 형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이랑 일이 끝나고 공사장 한켠에서 삼겹살이랑 소주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모두는 무더운 날씨랑 힘든 노동 탓에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렇지만 삼겹살이랑 소주 한 잔에 힘든 걸 다 씻어버리고 해맑게 웃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에서 일을 하시는 반장님께서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입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술 한잔 들어가시면 그 해묵은 군대 이야기들 에피소드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들었던 거 또 듣고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지루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직속 반장님이니까 그래도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반장님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 어디 보자. 벌써 내가 군대 제대한 지 50년이 넘었지. 이제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도 많이 희미해져 가지만 분명하게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 내가 술이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군대에 들어갔을 시절이 한참 베트남 전쟁을 하던 시절이었어. 물론 내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짬을 먹기 전까지는 군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는 지금 군대랑 달라서 어느 부대를 가든 군기가 세고 힘든 군생활을 해야만 했어. 그러던 중에 하사가 하나 전입을 왔거든? 근데 얘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얼굴도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고 눈이 항상 충혈돼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걔가 구석지에서 울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우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시간 날 때마다 운 거지. 처음엔 부모가 죽었나? 또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 이 하사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나 봐. 근데 젊은 군인이 남의 나라 가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제정신이겠어? 약탈도 하고 겁탈도 하고 그랬었지.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하사놈도 가자마자 베트남 여자를 겁탈을 했는데 재수없게도 바로 매독에 걸려버린 거지 뭐야. 지금 생각해보면 위생도 안 좋고 성병도 많이 창궐하던 때니까 당연한 결과였지. 그리고 그 하사가 매독에 걸린 걸 알자마자 최전방에 빠져서는 우리 부대로 전입을 온 거지. 그리고 니들 알다시피 매독은 전염병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사랑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 물론 그 하사 역시 우리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지. 그렇게 그 하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때쯤이었지. 그때는 내가 내무반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거든. 그런데 옆에서 탕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우리 얼굴이랑 바둑판에 물이 엄청 튀더라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걸레로 얼굴을 닦으면서 옆을 돌아봤어. 보니까 부대원 한 놈이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턱 밑에서 위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쓰고 있던 모자 있지? 이 모자는 천장에 가서 박혀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어. 에휴,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난다. 그 천장에 박혀있던 모자가. 그런데 이놈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더 기가 막혀. 이놈아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지 이종사촌이랑 불장난을 해버린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애가 들어선 거지. 이종사촌인데 어떻게 결혼이라도 하겠어? 못하잖아.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이종사촌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는 그 이종사촌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놈은 그게 아니었나 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저주를 했겠지. 그리고 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물론 그 사건 때문에 부대는 뒤집어졌지. 그 녀석 가족들은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우리 부대에서는 어떻게든 그 일을 감추고자 했어. 근데 일반적인 가족 같았으면 왜 우리 아들 죽였냐, 보상해라 막 이렇게 난리를 쳤을 텐데 자살 이유가 군부대 내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말하기 힘든 가정사 문제였기 때문에 되려 그 유족들도 감추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부대랑 유족들의 뜻이 맞아서 그런지 장례도 안 치르고 바로 화장을 하더라. 그래도 군부대에서 죽은 거니까 부대에서 무덤은 만들어줬어. 어차피 군인들 맨날 하는 일이 뭐야? 땅 파고 삽질하는 건데 무덤 하나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지. 그때 내가 부대원 애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먼저 묘자리를 보고 땅을 팠지. 그렇게 한참 구덩이를 파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간부들하고 자살한 놈 가족들이 올라오더라고. 맨 앞에서 하얀 장갑을 끼고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오는 놈이 있었어. 그 나무 상자는 죽은 놈의 뼈가루가 담겨있는 상자였어.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오는 놈은 아까 말했던 매독에 걸렸다는 그 하사였어. 그런데 이놈아가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표정을 짓고서는 올라오는데 뭔가 그 표정이 섬뜩하더라고. 나는 간부들하고 유가족들이 올라오니까 자리를 살짝 피해줬어. 그리고 그 하사는 구덩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무 상자를 구덩이 안에 넣으려고 땅에 내려놓더라고. 나는 이제 무덤을 덮어도 되겠다 싶어서 옆에 놔뒀던 삽을 집어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하사놈이 나무 상자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있는 뼈가루를 막 입에 우겨 넣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유가족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자를 뺏느라 뼈가루 막 다 쏟아지고 아비규환이 됐지.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나는 그때 처음 봤다니까. 하루가 멀다고 울고 항상 울상이던 그 하사 녀석이 입 주변에 뼈가루를 잔뜩 묻히고 희죽희죽 그렇게 웃고 있더라. 그렇게 부대원 몇 명이 하사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고 나를 포함한 몇 명은 그 뼈가루 수습하고 다시 묘를 덮어놨어. 그렇게 무덤을 덮고 내려가 보니까 그 하사는 없더라? 그 하사랑 같이 내려간 부대원들 있지. 걔네한테도 물어봤는데 간부들이 어디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뒤로 그 하사를 본 일은 없었어. 친했던 간부한테 물어봤는데도 야, 재수없으니까 그 새끼 이야기 꺼내지도 마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 그 하사랑 같이 내려갔던 부대원들 있지. 걔네들이 이야기하는데 끌려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 하사가 희죽희죽 웃고 있었대. 에휴, 웃는 얼굴엔 침도 안 뱉는다는데 그 얼굴만 생각하면 침을 뱉어주고 싶다 야. 이 말을 끝으로 반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입을 다무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 근데 그 하사는 왜 뼈가루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반장님께 여쭤봤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반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을 먹으면 매독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었어. 그래서 매독 걸린 사람들이 밤마다 공동묘지를 뒤진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돌았어.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번 주 토, 일요일 부산 다녀왔거든요.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부산에 가서 나름 괜찮은 방을 계약을 하고 왔어요. 아마 곧 이번 주 안으로 제 이 촬영 배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촬영 모두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도 컨텐츠 준비도 보다 더 탄탄하게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